네, 4주차 2강 5.4절의 실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부품은 부품과 장비입니다. 그래서 다이오드 4개 필요하겠어요. 전파 정류 회로를 우리는 브레드보드에 조립해서 파형이 잘 나오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개 사용할 거고요. 저항은 10kΩ짜리 하나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장비로는 신호 발생기, 펑션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그 신호 발생기, 그리고 파형을 찍어보기 위한 오실로스코프, 전압 파형 찍어봐야죠. 그 다음에 디지털 멀티미터를 이용해 가지고 전압이 시력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직류 평균값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부품을 꼽아서 사용해야 되니까 브레드보드 쓰면 되겠죠. 그런 장비가 필요합니다. 전파 정류 회로 우리가 봤었던 거죠. 아까도 1강 때 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할 때는 이 접지 라인은 요거는 빼고 신호 발생기의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BNC 커넥터를 여기다 연결을 할 거 아니야? 여기다가 연결하고 나오죠. 선이 지금 두 개가 생겨. 하나는 빨간 거, 하나는 검정 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지죠. 그래서 플러스 빨간 거는 여기다 꼽으면 되는 거고, 빨간 거는 이쪽에 연결하면 되는 거고, 검정 거는 이쪽에다 연결하면 돼. 즉 이 접지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 저항은 여기 이쪽 다이오드 D3와 D4의 에노드 단자에다가 연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연결을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플러스 이렇게 꼽으면 되고, 다이오드 1, D1, D2, D3, D4 에노드 캐소드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가지고, 즉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를 갖다 정확하게 구별을 해가지고 사용하면 되죠. 다이오드는 실제로는 이렇게 생기면서 다리가 이렇게 하나 두 개 이렇게 생기죠. 여기다가 뭐 자세히 보면 1N 4001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건데 그 숫자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 있는 데가 이 다리가 어느 쪽이 될까? 그렇지, 캐소드가 되는 거야. 다이오드 그림 그릴 때 도형 기호로는 이렇게 그리지. 그래서 요 모양이 여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이 에노드 그리고 이쪽이 캐소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실제 다이오드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부품을 꼽으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에노드, 여기가 캐소드. C로 써도 되고 K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같이 쓰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하면 되겠죠. 얘도 여기가 에노드고 여기가 캐소드야. 에노드, 캐소드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10kg짜리는 색깔이 어떨까? 그렇지, 10이 나와야 되니까 갈색, 검정색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키로 10kg. 1kg면은 빨간색으로 하면 되는 거고, 사색 띠에서 10kg, 20kg, 30kg, 뭐 37kg 해서 10의 단위의 킬로면은 여기가 무슨 색깔이어야 돼? 그렇지, 주황색이어야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 0 곱하기 주황색은 10의 3승 해가지고 10kg다라고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죠. 실제 브레드보드에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여줬어요. 이렇게 실제 브레드보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빨간 라인 그리고 여기를 파란 라인, 검정 라인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호 발생기가 있지. 그래서 내부 임피던스 55ohm짜리 아웃풋에서 빼가지고 빨간 거를 여기다 물려. 빨간 거는 이쪽 여기 이제 와이어를 여기다 꼽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검정 거는 여기 선이 두 개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개나 나왔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와이어 꼽은 다음에 여기다 딱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 라인으로는 다 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 전원 라인이 빨간 게 이쪽으로 들어가지는 것이죠.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요 다이오드는 표현이 잘 안 되어 있지만 요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연결된 거야. 그래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얘랑 그래서 연결된 거야. 지금 플러스가 해가지고 이렇게 와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캐소드 이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가 지금 연결이 되는 거지. 이거 다음에 여기는 다이오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라인과 이 라인은 다 연결되는 거니까 여기 연결이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 연결이 된 거야, 현재.
다음 여기가 어떻게 연결되면 저항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여기 꼽은 게 지우고 요 라인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요 와이어 딱 해서 저항 이쪽으로 연결이 된 거죠. 그럼 이쪽까지 연결이 된 거죠 현재.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또 연결되는 거니까 이쪽 라인 요 5구멍은 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요 저항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 요거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와있지.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돼서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여기에서 다이오드 이렇게 연결된 거죠. 요 라인은 같이 연결이 된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이오드 요 놈은 여기하고도 연결되면서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 다음 보면은 얘가 이쪽이랑도 연결되어 있지. 이쪽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걸까? 그렇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에노드, 여기가 캐소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즉 이렇게 되고 지금 다이오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연결된 거야. 이렇게 해서 컴 단자로 오네. 이렇게 해서 접지 라인, 여기 접지 라인 아까 내가 검정거로 했던 신호 발생기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해가지고 선 하나 빨간 거는 이쪽으로 연결하고 검정 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하면은 얘는 쭉 같은 라인이니까 해서 연결이 된 것이죠. 오케이? 다음 반대로 오는 거 보도록 할게요. 이제 반대로 오는 거 보면은 컴 단자로 왔어. 컴 단자로 와가지고 다이오드로 가네. 여기가 컴 단자죠. 컴 단자 와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왔더니 컴 단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와 있는데 여기까지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컴 단자 왔더니 여기가 다이오드가 있지. 그럼 다이오드는 지금 이쪽에 연결되는 거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 얘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얘하고도 연결되어 있어. 얘는 그러면 다이오드가 이렇게 연결된 거지. 이렇게. 요 다이오드 표시가 그건 없어요. 지금 이 시뮬레이션 툴에서 에노드 캐소드는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 그렇지? 그러면 얘하고 되어 있는 거야. 얘가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요 놈은 요 위에 거 요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연결된 거야. 여기랑도 연결되어 있긴 해, 이거하고. 그렇지만 여기는 다이오드가 이렇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면 이제 역방향 바이어스가 되는 거죠. 여기가 에노드고 여기가 캐소드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이죠. 이렇게 와 있어. 이렇게 저항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넘어오면은 요 저항이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저항이 이렇게 와서 이쪽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쵸? 여기 와이어 녹색, 이 녹색으로 표현해 놓은 거잖아. 그래서 녹색이 와가서 이쪽으로랑도 연결되어 있고 이쪽이랑도 연결되어 있네. 그래서 저항 보면은 이쪽이랑 연결되어 있고 이쪽이랑 연결되어 있어. 보면은 얘는 다이오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도 전류가 이렇게 흘렀으니까 여기가 전위가 높아. 그래서 이쪽으로는 순방향이지만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는 거지. 다음 이쪽으로 가지겠네. 그래서 요 라인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 확인했어요. 아까도 이렇게 해서 왔던 건 있으니까. 다음 여기 연결돼야 되겠지. 그 연결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네. 그쵸? 이렇게. 그럼 여기 쭉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다이오드 연결되고 이 다이오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였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얘는 다시 플러스 접지선으로 플러스 전원선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제 부수적으로 뭐만 더 달면 돼? 여기에 펑션 제너레이터 신호 발생기를 SG라고 쓸게요. 시그널 제너레이터로 이렇게 해서 빨간 거는 이쪽에다 꼽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검정 거는 이쪽에다 꼽아주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출력을 볼 거니까 오실로스코프나 디지털 멀티미터를 이용해 가지고 요쯤에다가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디지털 멀티미터 DMM 이 경우 이렇게 해서 플러스 이쪽에다 꼽고 이쪽 구멍 아무 쪽에다 꼽으면 되겠지? 마이너스는 이쪽 아무 쪽에 요 세 개 빈데 아무데나 꼽으면 돼요. 또는 악어 클립으로 되어 있으면은 걔를 여기다가 물려도 되지. 이쪽 다리에다 물려도 되는데 이 저항을 꽉 꼽지 않고 이렇게 좀 빠지게끔 꼽으면은 얘가 다리가 이게 뜨죠. 그러면 회로가 이제 오픈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와이어 같은 거를 꼽은 다음에 걔를 갖다가 이렇게 악어 클립으로 이렇게 물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디지털 멀티미터 이용하면 되죠. 출력 전압은 직류니까 여기를 갖다가 교류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직류로 DC로 놓고 디지털 멀티미터를 제어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브레드보드를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빨간 선은 신호 발생기 플러스 전원. 그래서 이 빨간 선은 신호 발생기 플러스 전원. 그리고 이 검정선은 마이너스 전원에 연결하면 되겠어요. 신호 발생기 여기 있으면은. 그리고 녹색선은 데이터 선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녹색선, 우리가 실험할 때 녹색선이 없으면 이제 노란 선이나 파란 선, 이 빨간 거하고 검정 거로 쓰지 말고 다른 라인으로 쓰면은, 이거 전원이 아니라 데이터 선이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간결하게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5-4에서 접지는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연결한 것이에요. 즉 얘는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거야. 워캐드에서 피스파이스 그거로 할 때에도 이 접지 라인을 연결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멀티심에서도 사실은 시뮬레이션 하려면은 이렇게 접지를 연결을 해줘야지 이게 시뮬레이션이 돼요. 모의 실험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이걸 연결한 것이니까 실제 실험에서는 이것처럼만 이렇게 연결하면 돼. 즉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접지 안 달아도 된다라는 얘기야. 달지 말라는 얘기야. 그 접지를 어디다 연결하겠어? 이 컴으로 해서 이 공통으로 물린다는 얘기 아니라는 얘기야. 또는 직류 DC 파워 서플라이 접지를 여기다 연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그냥 그냥 이렇게만 연결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입력 전압은 신호 발생기를 이용해서 피크2 전압이 6V 그리고 주파수가 500Hz인 정연파 신호를 만들어 사용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호 발생이야 펑션 제너레이터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여기 내부 임피던스가 55ohm짜리 여기에다 BNC 커넥터를 딱 꼽고 우리가 케이블 봤었죠? 그 케이블에서 빨간 악어 클립이 있을 거고 검정색 악어 클립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요거를 이제 찍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빨간 거, 이건 검정 거, 이렇게 두 가닥이 나와지는 것이지. 그래서 이 신호 발생기에 빨간 거를 아까 빨간색에다 연결하고, 검정색을 검정색에다 연결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때, 피크가 6V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정연파 신호라고 했으니까, 이런 파형일 때, 피크라고 하면은, 여기가 몇 볼트라는 얘기야? 그렇지, 3V야. 여기는 몇 볼트야? 마이너스 3V야. 그러니까 요거의 진폭 또는 V의 피크 값은 몇 볼트라고 하면 되겠어? 그렇지. 3V로 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최대 값이 3V니까 진폭이 앰플리튜드라고 하는 그것이 3V든 아니면 VP가 3V든 요런 거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00Hz라고 그리고 이 진폭을 갖다 조절하려면 여기 앰플리튜드라고 써있지. 요 다이얼을 작을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돌리면 커질 거고 3V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왼쪽으로 돌리면은 전압값이 낮아지겠죠. 전압값이 감소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또 500Hz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면 500Hz를 하려면은 이 레인지 버튼 봐서 곱하기 100 정도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500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요 미세 조정 손잡이를 돌려가지고 작을 때는 오른쪽으로 돌리면 주파수가 이게 커질 것이고 왼쪽으로 돌리면은 주파수가 낮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500Hz의 정연파 신호를 이 펑션 제너레이터 신호 발생기에서 만들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뮬레이션 하는 거로는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정연파 만들고 주파수 500Hz 만들고요. 앰플리튜드 3V 만들었어. 첨두 값이 3V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옵셋 설명을 했었고 옵셋은 안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회로를 여러분들 브레드보드에 꾸밀 때는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력을 봐야겠죠. 이제 디지털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디지털 멀티미터가 이겁니다. 얘도 디지털 멀티미터고 이것을 이용해서 교류 입력 전압 VI 교류 입력점이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 커먼 단자 있으면 플러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 있어요. 회로가 아까 거기에서
교류 입력 전압 VI 이거는 교류 입력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를 빼가지고 얘하고 연결을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빼가지고 여기 이쪽 여기에다 물리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교류 입력 전압을 측정하게끔 결선을 해놓은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쵸? 다음 출력 전압을 재기 위해서는 출력이 여기니까 디지털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플러스는 여기 그리고 마이너스는 여기 이렇게 찍어주면은 여기에 출력 전압이 뜨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입력 전압 VI는 교류 전압이잖아. 우리가 신호 발생기에서 이러한 교류 전압을 발생시킨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디지털 멀티미터로 AC 교류로 놓나 DC로 이렇게 놓을 때 이렇게 AC로 놓으면 뭐가 측정된다고? 그렇지. 시료값이 측정되는 거야. 이걸로 놓으면 뭐가 나온다고? 평균값이 나와주는 거지. 그래서 정연파의 평균값은 몇이야? 그래서 0V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0V 잴 필요가 없어. 이거는 입력 전압을. 그래서 요거로 측정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음 여기 직류 출력은 뭐야? 출력은 직류지. 그러니까 여기가 디지털 멀티미터는 뭐로 재야 되겠어? 그렇지. 이렇게 직류 재는 거로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직류 평균값을 우리는 구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류로 재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직류 출력 전압 VO는 직류 DC를 측정하고 입력 전압 VI는 교류를 측정하도록 측정 모드를 설정해라 라는 얘기인 겁니다. 또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리콘 다이오드의 장벽 전압, 즉 문턱 전압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장벽 전압은 약 0.7V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해요. 얘기를 보통 그렇게 정도로 해요. 그리고 게르마늄 베이스일 경우, 게르마늄 원소를 이용해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약 문턱 전압을 0.3V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만일 실리콘일 경우에는 0.7 그리고 또 여기 0.7 깎여가지고 1.4가 깎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0.3일 때는 0.3, 0.3이니까 0.6V가 깎인다라는 이것이야. 그래서 여기 출력 전압은 0.6이 깎이면은 2.4V가 뜨는 거고 1.4가 깎이면은 1.6V가 여기 출력이 뜨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타나진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 다이오드의 문턱 전압 특성, 이 전압 특성, 장벽 전압 특성에 따라서 이 출력 전압 값은 좀 상이하죠. 서로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틀린 건 아니야. 문턱 전압이 그렇게 다이오드마다 특성이 그렇게 개개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 특성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실험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 전압을 갖다가 우리는 교류 모드로 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교재 보면 직류 전압을 측정하도록 측정 모드를 설정한 다음에 교류인 입력 전압을 한번 측정해 보라는 얘기인 겁니다. 즉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입력을 얘를 교류로 얘는 지금 신호 발생이고 얘를 갖다가 직류로도 한번 측정해보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직류로 쟀다니까 얘는 뭐가 나온다고? 그렇지. 평균값 나온다고. 평균값은 몇이야? 0이지. 그래서 여기는 지금 254.129 마이크로볼트. 그럼 10의 마이너스 6씩이니까. 그래서 여기 계산을 해놨죠. 254.1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거의 0V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직류를 쟀더니 교류 신호 펑션 제너레이터에서 나오는 사인 웨이브의 앰플리튜드는 3V짜리인 피크 투 피가 6V인 그러한 정연파의 직류 측정 모드로 봤더니 걔는 0V가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평균값을 잰 거니까. 그쵸? 이해되죠? 많이 했잖아, 이거. 이것의 평균값은 0V니까. 물론 이제 여기 출력은 직류로 놓고서 이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얘도 교류를 한번 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 교류 볼트는 여러분들이 여기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전압 값이 떠요. 근데 전파 정류 회로일 경우 전파 정류 회로의 시료값은 이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시료값을 직류 평균값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그대로 잘 안 나타나는 거니까 직류 측정 모드로 측정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차가 크다라는 얘기예요. 오차가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호의 평균값은
뭐 이제 평균값 나와지는데 그 평균값은 이제 이게 재보니까 이게 산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꼭 직류 측정 모드로 보라는 얘기인 겁니다. 출력은 교류는 뭐로 보라고? 그렇지. 실효값으로 보라는 얘기인 것이야.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할게 또. 직류 출력값을 이제 찍어 본 겁니다. 직류 출력값 찍어 봤더니만 1.59V가 나왔네. DC로 놓고 본 거예요. 교류로 놓고 보지 말라고 직류로 놓고 본 거야. 그러면 이건 직류 평균값 되는 거잖아. 그치? 직류 평균값이 그럼 몇이 나와야 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문턱전압이 0.7리콘이면 0.7, 게르마늄이면 0.3인데 그럼 그거 빼면은 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 멀티심의 시뮬레이션 2는 요 브릿지 다이오드 요거일 경우에는 1.59V가 나왔어요. 그 얘기를 이제 내가 말로 써놓은 건데, 자, 실리콘 다이오드 두 개의 장벽전압 각각 실리콘일 경우에는 0.7V지. 그러면 두 개면 몇이야? 1.4V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3V에서 1.4V를 빼면은 출력 전압의 최대값은 1.6V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즉 이렇게 파형이 뜨는데 여기가 몇 볼트라는 얘기야? 1.6V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실리콘 다이오드일 경우.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전파 정류 회로의 직류 평균 값은 아까도 구한 게 파이분의 2VM이 나왔었죠. 그래서 파이분의 2VM 하면은 1.6 곱하기 2 해서 여기 2VM이니까 그거를 파이로 나누면은 대략 1.02V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실리콘 다이오드일 경우에 1.02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1.59가 나왔잖아. 그치? 조금 많이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게르마늄일 경우 한번 계산을 해보자 했죠. 게르마늄일 경우에는 하나당 0.3V로 우리가 예상을 할 경우 그렇게 했을 때는 0.6V가 되는 것이지. 문턱전 다이오드가 두 개 있으니까 두 개를 거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0.6V 빼면 2.4V가 되겠지. 3 빼기 0.6이니까. 그래서 2.4V야. 2.4V 곱하기 2 했어. 이게 최대값이 2.4니까. 그래서 파이분의 2VM 여기다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VM이 이제 2.4니까. 그러면 4.8이 되는 거고 4.8을 파이로 나누면 약 1.53V가 나와요. 얘는 1.59지.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을까를 계산을 해봐야겠네. 이 값은 지금 평균값이란 말이야. 즉 V의 DC가 이렇게 나오는데 V의 DC가 파이분의 2VM이 이렇게 나와지는 건데 이 값이 몇이 나왔어? 1.59가 나온 것이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쵸? 그럼 파이를 이쪽으로 곱해주고 2로 또 나눠주면은 최대값이 나와지겠지?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문턱전압 이 최대값이 몇 볼트다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봤을 때는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봤을 때는 1.59V가 나온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는 다이오드 한 개당 장벽 전압이 약 0.25V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3V도 아니고 0.7V도 아니고 이 시뮬레이션 툴에서는 이 다이오드 하나당 장벽 전압이 0.25다라는 얘기야. 그럼 0.25니까 두 개 거치니까 0.5V가 되는 거지. 0.5V니까 최대값은 몇이 되겠어? 2.5V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2.5를 여기다 곱해줘서 그럼 5V가 나와주는 거고 5 나누기 파이 해주니까 얘는 몇이 돼? 그래서 해주면 5 나누기 파이를 해주니까 대략 여기 보이는 것처럼 591 이렇게 나왔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1.59V. 그래서 다이오드 한 개당 장벽 전압을 이 시뮬레이션 툴에서는 하나당 0.25V로 했구나. 이 브릿지 다이오드에서는 그렇게 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물론 이런 것들은 다이오드의 장벽전압, 문턱전압의 특성에 따라 서로 상이합니다. 서로 다르다는 얘기야. 제조하면서 오차가 생길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이 문턱전압으로 만들려고 했어 라고 해도 그게 정확하게 안 나와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런 문턱전압의 차이 때문에 이 출력전압은 약간 서로가 상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험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3번 입력전압과
출력 전압을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각기 측정하여 표 5-1에 기록하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파형은 표 5-2에 듀얼 모드로 측정한 것처럼 반드시 위상을 맞추어서 그려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로 파형을 쟀더니 파란 거로 그린 거는 입력 파형이에요. 그 다음에 빨간 거로 그린 거는 뭐겠어? 그렇지, 출력 전압 저항 양당을 찍어본 파형인 것이죠. 그랬더니 얘는 무슨 파형이 됐어? 그렇지, 전파 정류된 그런 회로 파형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얘 보니까 지금 출력 전압이 몇이 나왔어? 얘는 3V였는데 여기 칸당 몇 볼트냐면 1V지다. 그러니까 1V에서 이거는 3V로 펑션 제너레이터에서는 제대로 나왔는데 출력 전압을 보니까 얘가 지금 대충 몇이 나왔어? 여기까지 2V고 반이라고 치면 2.5V가 나온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0.25V씩 문턱 전압이 생긴 거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렇게 생겨서 파형이 전파 정류 회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림 5-회로에서 5-4가 2회로인 거예요.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파 정류 회로의 입력 전압과 이 입력 전압, 이렇게 입력 전압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입력 전압이 이렇게 플러스 여기 접지 마이너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접지선이 서로 동일하지 않아요. 그렇죠? 즉 출력 전압은 여기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동일하지 않아. 그래서 접지 전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접지 라인은 여기가 접지 라인인데 이 신호 발생 접지는 여기가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 동일하지 않다라는 얘기에 지금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하는 것이 이게 붕 떠요. 붕 떠. 그래서 즉 듀얼 모드로 측정할 경우에는 붕 떠. 그래서 파형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으므로 오실로스코프의 채널 1만을 이용해서 파형을 여기 한번 재고 입력 전압, 그 다음에 출력 전압 여기를 재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측정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파형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 측정 시기마다 그라운드 접지 위치가 오실로스코프의 가운데가 되도록 수직 위치 조정기를 조정하고 전압 스케일도 똑같이 아까대 이렇게 한 것처럼 1V, 1V로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 시뮬레이션 툴에서는 접지 라인을 동일하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얘기한 얘기를 하면은, 다시 얘기를 하면은, 입력 신호를 내가 듀얼 모드로 지금 본 거야, 지금. 듀얼 모드로. 그렇게 봤을 경우, 요 입력 신호 파란 거는, 입력 신호 파란 것이 이렇게 뜨고, 그리고 이 출력 신호는 요 접지 라인으로 해서 동일하게 안 뜰 수 있다라는 게, 이렇게 뜰 수 있다라는 게, 이렇게 뜰 수 있다라는 게, 이렇게 뜨면은 얘하고 정확하게 비교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하나씩 측정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물론 요거 두 개가 뜨면은 채널 두 개의 모드로 동시에 듀얼 모드로 이렇게 봤을 경우 얘를 갖다가 빨간 게 이 밑에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파형이 전압이 좀 떨어져 있는 출력 전압이 이렇게 되면은 얘를 버티컬 수직 조정 그 다이얼을 올려가지고 얘를 위로 좀 올려서 이렇게 맞춰도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는 것들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냥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냥 동일하지가 않으니까 각기 측정해라. 각기 측정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비교를 해야 하니까 측정 시마다 접지 그 라인을 동일하게 센터에다 놓고 가운데다 놓고 실험을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실험하는 것들을 이렇게 지금 실험 3까지 봤어요. 좀 쉬었다가 실험 4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좀 이따 봅시다.